여론조사가 그야말로 박빙이거든요. 평택을 여론조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504명에게 물은 결과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29.3%,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지가 25.5%, 유이동 후보에 대한 지지가 22.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나타났는데 뭔가 일강이 뚜렷하지 않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평택을 사정을 잘 아는 평택의 한 고위 관계자를 취재했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애매한 오자 구도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애매한 오자구도. 네. 지금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도 당대표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를 한다면 모를까 접어주는 단일화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박지원 의원께서 양보해라. 그 조국 후보를 상대로 해서 조국 후보한테 네. 양보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여론조사가 뉴시스하고 조선일보가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여론조사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접어주면 오히려 더 칭송받을 수가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군이 그렇죠. 많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러고 나서 뭐 또 다른 정치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제안인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평택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조만간 이제 평택에 한번 가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 유권자들이 흔쾌히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되게 난감하고 누구를 해야 돼? 왜 이렇게 판을 만들었어? 네.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정치는 정글이구나. 그러니까요. 권력은 네. 역시 무서운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김용남 후보가 막판에는 표결집이 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이 상당히 집중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이 모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주장대로 마침내 3표 차이로 본인이 승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막판까지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끝까지 네. 혼전인 선거 양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감에 이 선거가 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울산하고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죠. 울산과 너무나 다르네요. 울산처럼 전국이 되면 좋겠어. 모여지는데 여기는 네. 전혀 모여질 것 같지가 않은 음.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울산에서 어느 정도 단일화가 되면 평택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완전히 아니에요. 별개로 지금 돌아가고 완전히, 있는 거고. 초반에 전혀 그건 별개고. 끝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막다른 길이라는 뭐 장윤성 기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상처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약간의 소모전 양상이 좀 있어 그러니까 보여요. 이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 내란 청산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도처에서 지금 내란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증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광주에 개헌의 그 합의도 안 해놓고 그 자리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또 나타나서 아무렇지도 네. 않게 거기서 뭔가 사달이 나면 이걸 가지고 또 보수 결집에 활용하려는 선거용을 목표로 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마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단결된 힘으로 뭔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기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 아쉬움이 큽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경기 평택을 조사를 한 결과 김용남 후보가 31%, 조국 후보가 27%, 유이동 후보가 17%를 기록했다고 나왔는데 그야말로 여러 조사가 사실 시기를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혼자.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상인데 김상우 의원님 가신대요. 네, 아유. 끝인사는 해야지. 네, 네. 겉으로 뭔가 뵙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구교형의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마음껏 행복하세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신영이었습니다.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아시면 오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욱 후보는 진짜로 언제 봐도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즐거워요. 엔돌핀이 돌게 맞아요. 한다. 이런 생각이 네. 절로 행복전도사. 듭니다. 네. 선거를 이렇게 즐겁게 치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경우가 이제 전문 용어로 뽕 맞았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니까 벌써 이 어떤 경지에 오른 듯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선거 과정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후보들이 그런 유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황홀경을 주는 이런 후보들을 제가 가끔가다 봅니다. 그런데 김상욱 후보가 지금 그런 영역에 진입했다. 네. 이게. 우리도 저기 단독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다른 유전자다. 그러니까요. 네. 다시 이제 평택을 선거에게 돌아와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그 일강이 안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약간 이렇게 그 다자구도 속에서 진보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유와 혁신 같은 정당들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 후보들이 득표 지지율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뭔가 막힌 것과 같은 그렇죠. 활로가 없는 그런 네, 식의 그러니까. 구도를 일으키거든요. 예.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가 보여지는 비극적 일면입니다.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자 하는 얘기가 거의 대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인 한 명이 이제 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유권자들에게 딜레마적 상황을 자꾸 강요하죠. 마치 어린애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선택하듯이. 그치. 이혼하는 부모한테 어디 가서 살까요? 엄마 네.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렇지. 이런 식의 이런 어떤 거를 조금 더 어떤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 개혁이 됐으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하기가 해소가 용이하고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일화 아니 근데 얘기도 사실 예. 이게 정개특위에서 그 진보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포함해서 이제 소수 야당들이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농성도 했어요. 20며칠 동안 근 한 달을 농성을 했는데도 끝내 큰 정당 두 정당이 안 받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최소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단위만이라도 네.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합쳐져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특별시가 또 생기는 건데 결국엔 다 민주당 의원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정당끼리 하면 이게 감시와 견제 균형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다른 색깔을.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았는데 매번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위원회 활동 비용은 엄청 써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항상 물거품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선거구 획정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선거구 획정도. 이번에 다인 선거구로 좀 선거구제 개편을 좀 많이 하자 그런 것도 거의 다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외국의 신문 보면은 뭐 어떤 그 나라에서 총선이 끝나고 여러 정당이 모여 연합과 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모델을 많이 보고 또 이웃나라 일본이 자민당 일당 정치라 그러지만 그 내에서 개파들은 다당제 같이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연립을 하고 또 실제로 정당 간에도 연립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다수를 형성하기 위한 연정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극단성을 완화하는 해독제 같은 건데, 근데 우리는 제도로서 막는 거죠. 제도로서. 제도로 이걸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 극한 어떤 대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큰 정당들이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연합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2016년 촛불 혁명 이후에도 그때 촛불 연대 그 얘기 있었잖아요. 탄핵 연대를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39표까지 포괄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또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때 그걸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혼자 먹기도 바쁜데 누굴 나눠줘. 근데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버려야 네. 포용을 좀 해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었고 그래야 정치 발전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V다혜님 3가 V다혜 3님 같아요 아마도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원래 단일화 얘기가 한창 없다가 오늘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왔습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보수 후보들의 그런 그 뭔가 이합 집산을 전제로 해서 민주진영 전체 후보의 단일화 이런 가능성이나 그런 검토를 해봤냐고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말하기를 만반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단은 민주당 당선 지역구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제는 접점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대비는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말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글쎄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저는 사실은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처가 많이 나고 있다. 이미 상처가 많이 예, 나고 있다. 이미 상처가 많이 나고 있다. 엄청난 파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6월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6월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예, 6월 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예상하는 정치인들이 있더라. 아 극단적 상황이라고 하면 혹시나 이제 분당 혹은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취재하면서도 제가 무서워요. 요새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과제가 많거든요. 함께 연대하고 소위 이제 민주 대연합적 사고로 큰 판에서 다 같이 통 크게 승리해서 우리가 계엄의 산을 넘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함께 해온 것처럼 사실 그 쉽지 않아요. 대선 후보 안 내고 이 사람들 전부 다 파란 잠바 입고 뛰었잖아요. 이 과거 같으면 없던 문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이제 오자 그 연대를 만들어서 이 산을 함께 넘었는데 아니 지방선거까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치적 단계에서 헤어지는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 이미 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미 생각이 그렇게 예. 이런 분들도 일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그렇게 예. 되는 되는 게 거 아니냐는 관측을 아닌가라는, 하시는 예, 분들도 관측이 있다는 있어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용남 후보도 오늘 MBC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게 그 선거연대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대의식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정서적인 차원에 존재하고 나중에 정책적 차원까지 올려야 되는 건데 그 본인을 상대로 한 매일 아침마다 조국혁신당에서 회의하는 용모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본인을 비난하고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방점을 찍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솔직한 신경을 토로하던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런 어떤 그 뭐 감정 싸움도 있지만은 사실 이념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그 김용남 후보는 이제 중도주의에 맞는 후보고 반면에 사회권을 외치는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는 조금 왼쪽 날개를 담당해야 그렇죠. 진보 되는 성향이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민주당의 어떤 김용남 의원은 민주당 내 우파, 그런가 하면은 또 민주당에 이제 비어 있는 왼쪽 날개, 그거는 바깥에 있는 조국 대표, 이렇게 그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떤 그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연대를 하고 더 나가서 정책적으로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어떤 논의의 공론장이 지금은 이미 성숙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미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기반이 지금은 와해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아마도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냥 만반의 대비 정도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예. 그 우리가 복기해 보면 김용남 후보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이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당 대표가 단일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나? 맞다. 예, 뭐 기억나요. 말조차 예, 꺼내지 예. 그러니까 하여간 단일화는 꺼내지 마라는 게 음. 정청래 당대표의 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은 정청래 대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말을 안 듣는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하지 마. 애초에 단일화는 없었다 계산에 이제 이런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의 오른쪽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양립 불가인 상황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인 이제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용남도 소중하고 조국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네. 이 두 양자가 한 당에서 양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는 없었나. 그렇게 선거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거 설계를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유권자들이 흔쾌하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선거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취재하세요. 지금 그 저희 방송 또 아껴주시는 21도 한라사님이 예.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시면서 겸공이나 매불쇼에서 틀린 말을 해도 눈치 보면 쓴소리를 못하니까 무섭겠죠. 선택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안 무섭겠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아마도 일정을 작심하고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전 네. 정청래 대표는 너무 특정 매체하고만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경향 TV도 좀 편의점도 나오고, 나오고, 편의점도 좀 경향 TV 나오고 나와서 해야 되는 거 다양한 아닙니까?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 답답한 느낌을 가지시는 건 분명히 그쵸. 맞다. 네. 그러니까 과제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큰 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저는 정치의 풍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 여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다. 친청은 없다. 민주당은 다 친명이다. 허공에 주먹질하면서 이간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모의가 지금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일부 이제 언론에 다루기를 친명과 친청 간의 지지자 갈등이 이제 사실 있고 기저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폭력에 대한 암시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용으로 이제 말은 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친청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정청래 대표를 위시로 한 친청 그룹이 왜 없어요? 국회의원들 간의 그룹이 있죠. 그렇게 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친청이라고 봐야 될 것 봐야 같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반명이냐?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세력이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재명 네.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고 아니 그리고 이 정부가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력적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뭐 검찰개혁 등에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기면서 의도가 뭐냐 이런 문제 지적에 이제 봉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사후에 수습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수차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 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각자 정치를 하면서 이제 뭐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좀 소극적이고 또 이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왕왕 있었지만 친청이 반명이고 친명이 반청이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제가 구도는 아니다. 예, 제가 민주당 오래 취재해봤지만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같은 당을 못 하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예. 네.